그러니까 멘탈이 견딜 수 있으면 2차전지 100%도 괜찮다. 예, 그렇게 간다고 해서 문제될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2차전지 100%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이사님, 뭐 이 질문 누가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금양 IR 담당이시니까 가볍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문수영님께서 어느 유튜브에 에코프로가 금양 인수 말이 나오던데.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입니다. 네. IR 담당자도 금시초문이었다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는 선대인경제무소가 를 인수한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하네요. 시청자 의견 좀 질문 드려보면 올리브님께서 이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 애플, 엔비디아 등 두 종목만 장투 중이고 한국 주식은 없고 월 180만 원 적금 놓고 있습니다. 적금 대신 한국 2차전지에 투자하고 싶은데 월 180만 원씩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될지 직장인 투자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종목들을 좀 다 정리하고 내가 현금이 있다면 최대한 말해서 지금 한 번에 다 사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지금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온 거를 꾸준히 계속 매수하는 게 낫겠느냐 어떤 게 좀 그 직장인 분들 많은 분들한테 좀 나을까요? 둘 다 좋죠, 뭐. 입만 당긴 대로 하십시오. 예, 뭐, 적립식 들어가도 좋고, 목돈 들어가도 좋고. 근데 이제, 한 달에 만약에 180만 원이 들어오면, 그거 갖고 이제, 이거 뭐 쪼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에서 또 한 종목도 골라갖고, 이제 또 사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180만 원이라도 8종목 나눠야 돼요. 그래서 좀, 거리 다 되잖아요. 그래서 8개 나누시고, 적 나누기 좀 거시기 하면, 귀찮으시면, 그 신한 투자에서 이번에 나온 이제 그 솔 FN인가? 솔 해서 이제 그 2차전지 소부장 ETF 그거 나왔던데 그게 구성 종목이 좋더라고요. 거의 이제 배터리 8종목하고 거의 좀 흡사하면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해서 장기 좀 이렇게 투자하는 형도 적립식으로 보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분할 매수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분할 매수하는데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정 올 때, 요즘 같은 때 조정 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서재영 대표님도 그렇고 지금 선대인 소장님도 지금 이제 분할 매수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지금 방송 보는 사람의 눈높이 안 맞추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분할 매수하면 요렇게 해서 이제 좀 계획을 짜갖고 분할 매수하는데 이 지금 거의 초심자들이라 갖고 주식 한 2, 3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라서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못 한다니까. 그냥 한 방에 사는 거 그 차이다. 그 선대인 TV에 관련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와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종목 수는 뭐 8종목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도 괜찮고요. 저는 보통 한 6, 7종목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왜 6, 7종목이냐 하면 일단 종목 백화점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분산 투자라고 그러면 이게 분산 투자는 리스크도 분산하지만 사실 수익도 분산하거든요. 의미 있는 사실은 이제 투자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이제 2차전지 섹터에 똘똘한 종목들 골라 이제 담으시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담지 말고 가능하면 6, 7종목 정도를 조금 줄이시면 약간 집중 경향도 생기면서 그래서 똘똘한 종목들 골라 담았을 때 그게 이제 뭐 시차들은 조금씩 있겠지만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몇 배씩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분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죠. 근데 5개든 8개든 이제 2차 전지 종목에만 투자하면 너무 한 섹터에만 집중 투자해서 그 섹터가 조금 시청할 때 위험하다면서 다른 섹터도 조금 이제 분산 투자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던데 혹시 그럼 2차 전지 외에 한두 개 섹터 정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아니면 두 분께서는 여전히 아니다 2차 전지 안에서만 좀 하자. 어느 쪽으로 좀 해야 될까요? 박 이사님은 저는 2차전지 100%입니다. 100%죠. 2차전지 100%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멘탈이 견딜 수 있으면 2차전지 100%도 괜찮다. 워낙 이제 뭐 확고한 섹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어쨌거나 우리 연구소 회원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2차전지가 잘 올라줄 때는 좋은데 또 막 조정받고 이럴 때는 쉽게 멘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멘탈에 따라서 다른데 멘탈이 나는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충분히 스터디했고 나는 뭐 워낙 스트롱한 그 어떤 신뢰를 갖고 있다 그러면 100% 가도 되죠. 그렇게 간다고 해서 문제될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거 감당 충분히 못하겠다. 그러면 조금 다른 섹터도 약간씩 섞을 수 있는데, 섹터를 쓴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2차전지 종목만큼
좋은 종목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담으시라. 근데 그런 종목들이 잘 눈에 안 띌 거다. 그러다 보니 나도 뭐 꼭 2차전지 섹터에 완전히 초집중할 생각은 없는데 포트의 85% 이상이 늘 2차전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일군 수익의 거의 한 80, 90%가 2차전지 섹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종목들 계속 탐방해보고 해도 2차전지 섹터에서 늘 탑픽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2차 전지만 안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요. 제가 다양한 방면에, 다양한 업종에서 다 잘합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업종, 다양한 주식들하고 2차 전지 쪽하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상호 비교를 해보면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지금은 2차 전지로 가는 게 무조건 맞고요. 나중에 2차 전지가 이제 앞으로 올해 증시를 주도를 해갖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2배, 3배 오르고 나머지 주식은 또 상대적으로 소외돼서 이제 뭐 반토막 나고 평균적으로 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2차 전지 좀 줄이고 나머지 좀 소외된 업종으로 좀 갈아타고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 100%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2차전지 산업이 성장하는 건 뭐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일 텐데 관련된 건 결국 이제 신재생도 있는데 그럼 태양광과 풍력 수소 이런 쪽 기업에서 찾아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저는 풍력 쪽은 뭐 상당히 시장이 많이 커지고 그쪽에서도 잠재력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수소 쪽은 사실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 시기가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태양광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하나솔루션이 이제 대표적인데 2차전지 섹터하고 비교해보면 2차전지 섹터가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굳이 뭐 좀 투자할 마음이 잘 생기지는 않아요, 사실. 예. 근데 2차전지 섹터만 투자하기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 뭔가 보고 싶다 그러면 그나마 저는 풍력이 조금 나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2차전지 섹터가 훨씬 성장성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야기 또 곁들여서 드릴게요. 아니 에코프로 BM을 네, 뭐 홀드에서 리듀스로 막 줄였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퍼 뭐 30 몇 배인데 지금 CS 윈드라는 종목은 에코프로비엠보다 성장성이 뒤떨어지는데 CS 윈드는 목표 주가의 수준이 40 한 5배 이렇거든요. 퍼. PR이. 예. 네, 그 모순을 도대체 자기네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리포트를 계속 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올해 추정 실적 퍼 30 몇 배인 회사는 그 사실 20 몇 배 수준에서 이미 제가 볼 때는 그때 뭐 홀드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퍼 30 몇 배인 수준에서 지금 줄이라고 팔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에코프로 BM보다 향후의 성장 속도가 뭐 상당히 느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CS 윈드는 아니 보통은 성장 속도가 빠른 게 퍼의 프리미엄이 더 붙잖아요. 근데 오히려 CS 윈드에 프리미엄을 주듯이 퍼 50배 수준의 그런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그걸 사라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무슨 리포트를 그따위로 쓰냐고요.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애널리스트가 비슷한 어떤 섹터나 또는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뭔가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매기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시기잖아요, 이게. 아까 수소 얘기 저도 한 말씀만. 예. 제가 수소는 당장 팔아라고 말씀드리는데 딴 이유가 아니고 수소는 우리가 1등이 아니에요. 유럽 1등입니다. 우리는 많이 뒤쳐져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수소는 당장 파십시오. 특히 유로스 같이 상폐된 주식부터 포함해갖고, 상하프론테크, 뭐, 일진 하이슬로스 이런 거. 그거 싹 다 파십시오. 그거 다 추천하는 건데. 수소 쪽으로 어느 정도 유망하다고 보지만 우리나라 기업에서 잘하는 곳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시청자 질문 네카원님께서 최근 탄산 리튬 가격이 마이너스 48%, 수산 리튬 가격이 마이너스 43% 하락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지만 리튬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는데 리튬 가격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수산화 리튬 생산에 진입하면 값은 떨어지고 이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주가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수산화 리튬 공급이 증가하는 건요. 네.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는 건데 이게 그냥 제 의견이 아니고요. 뭐 유수의 하여튼 뭐 시장 조사 기관들 전망치를 네. 보면 일단 리튬 가격이 지금 수준이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요. 탄산 리튬이든 수산화 리튬이든 네. 그 중에서도 탄산 리튬은 주로 이제 중국이 만드는 LFP 배터리에 주로 들어가고 주로 이제 ESS용이나 LFP 배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탄산 리튬 수요는 앞으로 크게 안 증가합니다. 근데 수산화 리튬 수요는 상당히 이제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특히 그 한국의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들이 이제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은 지금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조정받은 가격에서 1, 2년 후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거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전망이고요. 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좀 틀립니다. 네, 그리고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늘 수요와 공급은 이렇게 뭐 맞기도 하고 미스매치가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지금은 그 수요가 훨씬 가파르게 생기기 때문에 공급이 웬만큼 돼도 예, 그렇게 뭐 리튬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기 어렵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리튬 가격이 다시 갑자기 튀어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이제 칠레 뭐 리튬 국유화 뭐 이런 네. 그러니까 강물 국유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지금까지 나온 강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생기면 오히려 이제 강물 공급이라는 게 사실은 그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수요는 이게 전기차 산업이 커지면 그 리튬 수요는 뭐 뻔하게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될 게 자꾸 지금 이야기하는 그 리튬 가격은 지금까지는 뭐 탄산 리튬이든 수산화 리튬이든 그걸 잡고 있는 게 중국 업체들이었고 그게 한 65% 70% 이렇게 이제 생산하고 가공하고 했기 때문에 중국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았는데 앞으로는 시장이 갈라져요. 이걸 왜 자꾸 인정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중국 시장하고 이제 중국 외 시장으로 이제 이 배터리가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강물도 갈라지거든요. 강물 시장도. 네. 가격이 달리 형성돼요. 이미 그게 에코프로비움 요번에 에코프로 그룹 IR 한 걸 보면 거기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뭐 중국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하고 동남아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하고 이게 가격이 달라진다. 그다음에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도 이미 이게 수산화 리튬 쪽 수요가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탄산 리튬은 가격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거나 조정받아도 수산화 리튬은 오히려 가격이 그렇게 빨리 안 떨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반등하는 조짐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리튬 가격이 그냥 중국 중심의 그 가격으로 이제 굳어지는 게 아니고 중국 내 리튬 가격하고 중국 외 시장의 가격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 가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의 가격 차가 많이 날수록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아지죠. 그 남미산 리튬하고 북미산 리튬, 중국산 리튬이 가격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걸 왜 자꾸 그걸 차이를 아이, 양극재 팔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양극재 팔아야 된다고 딱 이제 공매도 쳐놓은 애들이 양극재 팔아야 된다라고 딱 이제 결론을 지어놓고 거기에 맞춰갖고 막 이것저것 갖고 와서 막 내가 얘기하는데 열심히 설명하면 난 왜 그걸 열심히 설명하냐고요? 야 가서 삼성전자나 사라 그러면 되지. 아이씨,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아. 소장님 말씀하신 그 리튬 규계화로 인해서 발생할 위험도는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튬 이제 남미 쪽 리튬 국유화 이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일단은 이제 그 지금 아르헨티나 주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가의 이제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요. 잘 좀 관리를 해야 되고 외교적인 노력해야 되고 아프리카 쪽 리튬을 찾아야 되고요. 저희 금융하고 있지 않습니까? 콩고 이제 광산에 DRC 콩고 쪽 리튬 광산 개발을 하고 있고 중앙아시아 쪽에 또 리튬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인도, 아프가니스탄 저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란. 이제 여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일대에 리튬이 더 있습니다. 그 저희가 찾아서 갖고 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결하면 되죠. 저거는 상당히 좀 진척이 된 듯한 암시하는 의지 표명 같은데? 자, 오늘 이제 박순영 이사님과 선대 소장님께서 타 채널에 이제 함께 콜라보로 나온 이제 최초의 영상인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차전지 섹터가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다 해도 연초 대비하면 되게 가파르게 오른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이제 뭐 일종의 가격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막, 나 이거 주식 투자해서 뭐 먹겠다.
이런 욕심은 상대적으로 좀 버리시고 이제는 진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된다.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 최소 2, 3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그래도 2차전지 섹터만큼 이렇게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섹터는 저는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확고하고 자꾸 시장에서 이런저런 노이즈가 나옵니다. 무슨 뭐 중국도 북미에 진출할 수 있다. 또 뭐 중국 전기차가 뭐 해외에 많이 수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LFP 배터리. 한국도 LFP 배터리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국 배터리, 중국 양극재 많이 이제 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탑은 쓸데없는 노이즈고 진짜 헛소리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그걸 뭐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오늘자로 마침 그 기사들이 2개가 나온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온갖 노이즈 이런 거 다 쓸데없고요. 네. 오늘 나온 중요한 2개의 기사가 있는데 제가 이것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그 제목이 미국 전기차 IRA 보조금 싹쓸이 해도 22개 중 17개 K 배터리. 아니 이걸로 다 설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그 IRA 보조금 뭐 미국 전기차들이 다 해도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22개 중에 17개가 K 배터리라고요. 근데 앞으로 후속 이제 뭐 여기 이제 보조금 대상이 되는 그런 차량들 모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부분도 K 배터리가 들어간다고요. 북미 시장은 거의 우리가 적어도 한동안은 습관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걸 뭐 중국이 우회적으로 들어간다 그게 얼마나 뭐 들어가서 얼마나 침투하겠냐고요. 아니 20% 30%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그걸 뭐 한국이 언제부터 뭐 미국 시장을 100% 먹는다고 그랬습니까? 70, 80% 먹는데 그게 한동안 유지될 거라고요. 미국 전기차 시장의 수혜를 한국이 대부분 누릴 거고 유럽의 상당 부분 한국이 누릴 거고 그걸 믿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진짜 한국에 이렇게 뭐 삼성증권이든 유진투자증권이든 한국투자증권이든 이렇게 계속 K배터리 그 가능성을 자꾸 폄하하고 제대로 평가 안 해주는 그런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오늘 그 골드만삭스라고 어쨌거나 뭐 글로벌 투자은행 가운데 가장 이제 탑인 그 회사가 리포트 나온 내용을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기사 제목이 뭐냐 하면 골드만삭스 2030년까지 K배터리 수출 연평균 33% 성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사실 조금 가수하게 추정한 거예요. 근데 한 해에 산업 자체가 연평균 33% 성장하는 게 이런 산업이 잘 있을까요? 네, 33%를 그 2년만 성장해도 거의 더블 가까운 성장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 지난번에도 아마 들었던 것 같은데 한국의 인구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성장 궤도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적어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저성장을 저지하고 어떤 성장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산업이 지금 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게 어떻게 추정했냐 하면 향후 5년간 한국 실질 GDP 성장률을 연 0.3% 끌어올릴 것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이렇게 외국계 그 리포트가 이 한국의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하는데 왜 한국의 그 유수의 증권사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진짜 대도 안 하게 무슨 중국이 없는 퍽하면 중국이 없는 같은 거 들이밀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그냥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그렇게 끌어내리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진짜 어느 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인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니네들이 골드만삭스보다 더 잘하냐고 지금 솔직히. 골드만삭스만큼만 쓰라고. 이거 자꾸 진짜 박순영 이사 합법을 제가 들어가는데. 역시 닮아간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속 터진다. 얘기하면 속 터진다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속 터져서 이런 합법이 나온다고요, 이게. 내가 이게 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순간 자리 바뀌어서 아니, 말하다 보면 진짜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네. 답답하죠, 진짜. 네. 그래서 하여튼 속지 말고 한국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중장기적으로 믿고 가십시오. 제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열심히 다니면서 그런 이제 그 잘못된 의견, 이제 뭐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쭉 진행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꾸 그렇게 해갖고는 답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이제, 잘못된 의견을 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사법 조치하는. 아, 갈수록 세진다.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사법 조치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각도로 강구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좀, 사심을 갖고 이제 한국의 2차전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이제 증권사들의 제일 좀 높은 뭐 회장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이제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 사법 처리될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분들이 이제 다 감옥에 가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좀 쓸데없는 이제 좀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런 이제 논란들은 이제 사라지지 않겠나 이제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가 한번 바꿔갖고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아, 이분 무섭다, 무서워. 아, 쟤들은 내 감옥 보려고 그랬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래 했던 애들이 역으로 감옥 가야 되는 거지. 세상사 이치가 다 그런 거지. 칼을 뺐으면 목을 쳐가지고 날려야지. 칼을 빼갖고 찔렀는데 지금 들어가다 만 거 아닙니까? 그럼 칼 찌른 너는 목 날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원래. 제가 굉장히 요즘 다행스럽게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배터리 아저씨의 적이 아닌 게 내가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의 상대편에 있지 않다. 적은 아니고 싶다. 네, 지금까지 중립지대 김작가TV였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박순희 이사님, 선대인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